도쿄의 한 상영관. 근대 일본의 대표적 양심으로 상징되는 한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 중이다. 朝鮮人諸君は祖国を日本帝国の植民地にされ流浪の民となり強制連行等で今日に至っている。その日暮らしで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위해 법정에 선 일본의 인권 변호사 후세 다츠지. 후세는 조선인 피고를 우정이나 동정이 아닌 자신의 분신처럼 대하며 명변론을 펼쳤다. これは日本政府の朝鮮人に対する無責任と無策がもたらした結果である。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인을 알아주는 사람이 법정이라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왜 성공한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조선인의 벗이 되었을까? (1919년 2월 8일) 이곳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선 식민 지배의 부당함과 자주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는 제1조선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강제 해산과 체포에도 굴하지 않았던 조선 청년들의 뜨거운 결의는 곧 국내로도 전해져서 3.1 만세운동의 불씨가 됐는데요.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조선인들을 위해 법정에 섰던 한 일본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후세 다츠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나치 치하에서 죽어가던 유태인들을 살려낸 쉰들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3.1절 기획 역사 스페셜에선 암울했던 시대, 조선인들에게 빛이 됐던 일본의 양심 후세 변호사를 통해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좌표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1919년 2월 8일 제1조선인 유학생 600여 명은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젊은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는 조선은 이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자주 독립국임을 강조하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영원한 혈전을 불사한다는 단호한 결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발 독립선언 정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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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독립선언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조선 청년 독립단은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고 독립선언서를 일본 각계와 각국 공사관에 송부했다. 그러나 특별 고등경찰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던 이들의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식은 일본 경찰에 의해 중간에 강제 해산되고 실행위원 등 27명의 유학생이 체포됐다. 구속된 조선인 유학생들의 1차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관대한 조치를 호소했다. 被告には同情するが国権民乱に該当するため国法を認める方法で裁判は行われるべきだ。朝鮮併合というものは日本という建物に部屋一つをつけたものに等しい。部屋一つがなくなっても日本の国体が破壊されることはありえない。朝鮮を独立させる、独立して、自分たちの力で、やっていけるというふうなことは、日本側は当時の日本人は全く考えてい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ですから独立というものを主張する朝鮮人というのはですね、そういう、
間違った考えに基づい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日本自身に対する反逆ですね。 식민지 지배 자체를 인정한 1심 변론에 불만을 품은 유학생들은 후세를 찾았다. 이 만남을 후세는 말년 병상에서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この事件は被告が11名で、彼らも知らないうちに他の弁護士が弁護して第一審で有罪判決が下されたため、私たちに頼みに来たわけです。 2심 변호를 맡은 후세는 조선 청년들의 독립운동은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법정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변론이었다. 一体朝鮮を何だと思ってるのか。 후세는 단순히 죄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청년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을 일체화시켜 변호에 임했다. 학생 대표 11명의 한 사람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백관수는 후세의 무료 변론으로 1심에서보다 감형된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전기에는 당시 후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기록돼 있다. 결국 재판부는 내란죄 대신 처벌이 가벼운 출판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이것은 기껏해야 뭐 출판법을 어겼다든지 집회법을 어겼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그런 그 엄청난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1924년) 일본 왕궁 앞 이중교에 폭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국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고관들을 암살하기 위해 결사대로 파견된 의열단원 김지섭이 벌인 거사였다. 그러나 폭탄은 불발에 그치고 김지섭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비록 거사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제에게 던져준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일제 검사는 왕궁 침입이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는 이유로 김지섭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를 맡은 후세는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폭탄 불발 등을 증거로 사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爆弾のルールに反したとして死刑に処したことは前例のないことであろう。 보통의 다른 변호사라면 나서기 힘든 대역 사건에도 후세는 무료 변론에 앞장서며 김지섭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무죄임을 주장하고 그래서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무기형에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상고를 요구했지만 김지섭 의사는 단연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김지섭은 3번에 걸친 공판 끝에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그에게 수감 생활 역시 투쟁의 연장이었다. 김지섭은 옥중 사상 통제의 부당한 관리에 대해서도 단식으로 맞섰다.そんなのおかしいじゃないかと言ってキム・ヒジョンは、ハンガーストライキやるんですね。そういうこと、ハンガーストライキやることによってそういう習慣が、改められるんです。で改められたことによって利益を得たのが誰でしょうかっていうと、それはそれ以後の日本の犯罪者ことに思想的な犯罪者な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本当にこう人間としての尊敬の念をは持っていますね。 후세는 조선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과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기록을 곳곳에 남겨두었다. 후세는 일제 한국 강점을 비난하는
조선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써 검사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후세가 말년을 보낸 가마쿠라시의 한 주택. 외손 오이시 스스무 씨가 그의 유품을 보관해 오고 있다.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조선인을 변호한 후세는 특별한 유품을 남겼다. 사상범 관련 사건 때 선물로 받은 고려 청자다. 조선 독립을 위한 변론 앞에서 그는 좌우 구분이 없었다. 自分が韓国に生まれていたらばきっと独立運動をやるだろう。だとしたらば独立運動は正しいんだし、自分も全くその同じ立場に自分の身を置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だ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けどもね。ですから例えば、義列団の事件も弁護しますし、それから朝鮮共産党事件も弁護します。 지난 2004년 후세 다치지는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죽어도 좋다라는 기계로 충만한 조선인 피고들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고 싶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일본인 변호사. 일본 제국주의 법정에서 조선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무료 변론을 펼치는 그를 두고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변호사 후세 다츠지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식민지 조선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그의 조국 일본보다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조선 민중들의 편에 서게 된 걸까요? 일본 미야기현 동부 이시노마키시. 지난해 3월 쓰나미가 덮친 이곳은 후세 다츠지의 고향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임시로 살고 있는 한 공원. 후세 다츠지를 기리는 기념비 앞까지 임시 숙소가 들어섰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서도 민중을 위하겠다던 그의 좌우명이 의지할 것 없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피해를 면한 마을엔 아직도 후세 일가들이 살고 있다. 후세는 중농 집안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후세는 청년 시절 다양한 사상을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 나갔다. 특히 소학교를 졸업한 후 서당에서 한학을 익히면서 이웃나라 조선과 중국의 문명에 대해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묵자의 겸해주의에서 인간의 평등성을 발견하고 차별과 억압을 받는 민중에 대한 자신만의 시선을 키울 수 있었다. ここにその布施の原点っていうか、お隣の国に対する考え方、そこに住んでいる人たちに対する考え方、これが尊敬に値する国家であり、尊敬に値する人たちが住んでいるんだと、そういう考えがふるさとで過ごしていた少年時代にも確立される。 당시 일본인 대부분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강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민중은 일본이 자행한 전쟁과 식민지 문제에 대해 무지했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한반도로 파병된 고향 사람들이 돌아와 자랑처럼 전하는 무용담을 후세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였다. そういうおっちゃんたちが自慢して、朝鮮の農民を追い詰めてどうやって虐殺したかっていうことを若い者たちに語るんですよ。でそれがもうでみんな人間の悲しさで喜んで聞くわけでしょ。そういう雰囲気がもう耐えられなかったようですね。 고향을 떠나 도쿄로 상경할 무렵 청년 후세는 기독교적 박애주의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전쟁과 폭력을 부정하는 톨스토이의 전쟁 반대론과 휴머니즘에 심취했다. 후세는 톨스토이가 대지주인 것을 부끄러워했듯 자신이 일본인인 것을 부끄러워했다. 弱く正直な人々のために私に力を与えてください。 1899년 메이지 법률학교에 진학한 후세는 프랑스 혁명과 천부인권 사상 등 서구 근대 사상을 습득하며 자기 철학과 실력을 쌓아나갔다. (1902년) 23살에 어렵다고 소문난 판검사 등용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다. 이듬해 검사 대리에 임명됐지만 6개월 만에 검사직에 회의를 느끼고 사임했다. 要するに当時から犯罪っていうのは社会的な個人が例えば共謀で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社会的な背景から犯罪というのは生み出されるんだという考えを持ってた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犯罪者を処罰するというのは極力避けようと。そこで検事代理の仕事をやっていた時に彼は不起訴の連発をするわけですね。それで上部と対立するわけですね。 당대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검사직을 탐욕스럽고 잔인한 직업으로 비난하며 사직의 이유를 밝힌 후세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도쿄에 법률사무소를 차린 후세는 실무에 유능하고 현실에 입각한 변론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연평균 250건이 넘는 사건을 취급했다.そういういわゆる死刑囚の事件をどんどん取り上げました。積極的に取り上げました。しかもほとんど報酬なしでそういう事件を引き受けるというその活動を展開しました。その中のいくつかでは無罪を勝ち取っている。そういう弁護活動の中で彼の知名度がどんどん上がっていっ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1920년 후세는 부와 출세의 길을 스스로 끊고 자기 혁명을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변호사로서의 입신 출세를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는 일본 내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사회로 조선인을 향한 양심 선언이었다. 人は誰でも自分がどう生きればよいのかについて自分の心の声に耳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まさに良心の声だ。私はその声に従って厳粛に自己革命を宣言する。これからは
社会運動の一統率に他ならない弁護士として生きることを民衆の一人として民衆の敬意のために宣言する。(1923년 9월 1일) 도쿄 전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규모 7.9의 엄청난 지진이었다. 일본 관동지방을 휩쓴 대지진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뜬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에 흥분한 일본인들은 폭도로 변해 통행인을 검문하고 조선인이라 판단되면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다. 후세는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 활동에 나서는 한편 위기에 처한 조선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피난시켰다. 陸軍の憲兵隊の司令部に行ったり、それから、参謀本部に行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わけですが、その自分はそこで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思いを持ちながらやってたようですね。殺されても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思いを持ちつつやっていると思います。 당시 조선인 피해 상황은 실로 처참했다. 그러나 내무성 정보국이 발표한 희생자 수는 단지 231명. 후세는 이 엉터리 숫자를 논리적으로 추궁하며 직접 학살 현장을 조사해 조선인 희생자 수를 6천여 명으로 발표했다. 조선인 학살과 잔혹성에 분개한 그는 추도회에 참석해 일본인으로서 학살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반성을 촉구했다.考えれば考えるほどあまりにも残酷な悲劇です。朝鮮同胞が6000人も殺害されました。彼らの魂は死んでも死にきれない無念さでいっぱいです。その関東大震災の虐殺事件の問題だけではなくて、植民地支配全体についても同じように考え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日本が朝鮮を植民地として支配し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まず日本にその責任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認めて、その謝罪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후세는 조선의 신문지상에 글을 올려 일본인으로서 조선인에게 사죄하고자 했다. 그러나 감시체제 하에 있던 조선의 신문에 그의 사죄문은 실리지 못했다. 1920년 나이 40에 자기 혁명의 고백을 선언했던 후세 다츠지는 이후 자신의 신념을 법정 밖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조선의 수재민 돕기 운동으로부터 천민 차별 철폐를 위한 형평 운동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문제를 포함한 사회운동 최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변호사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 그의 행위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조국 일본의 제국주의와 맞서는 일이자 국가라는 절대 권력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험난한 길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1923년 8월 1일 후세는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다. 많은 조선인이 서울역 앞에서 그를 환영했다. 후세는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총독부의 폭압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왔다
왔다 왔다 후세가 왔다. 당시 그의 강연을 홍보하는 전단지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 담겨 있다. 후세의 조선 방문을 사전에 접수한 일제는 그의 강연회를 저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후세는 강연회를 강행했다.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경계 속에서도 후세는 조선 청년들을 향해 조선의 자유를 역설했다. 강연이 잠시 중단되는 일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위험 수위를 넘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일본 경찰은 그를 제지했다. 저는 변호사의 후세 타츠지입니다.朝鮮に来たのは最も悲惨な生活をしている朝鮮の人々にお会いすると人間の生活がどのように改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か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たからです。私は2000万朝鮮民衆と 후세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식민지 문제를 바라보려 했다. 語ろうと思う。 1926년 후세는 두 번째 조선 방문길에 나섰다. 나주 궁산면 농민과 동양척식회사와의 토지 분쟁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었다. 궁산면 농민은 동척의 불법적인 토지 매수에 맞서 오랜 시간 투쟁 중이었다.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 대표들은 혈서를 써서 일본인 후세 변호사를 찾아갔고 후세는 농민들의 정열에 감격해 기꺼이 나섰다. 궁산면은 영산강변에 있는 세 개의 면을 일컫는다. 당시 동척이 헌병들과 경찰의 힘을 빌려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동척 소유로 이전시키자 농민들과 잦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나주군 왕곡면 금산리 이회춘의 노모가 일본 헌병의 몽둥이에 맞아 즉사하는 유혈 참극이 발생했다. 자기들이 거기다 이놈은 자기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으니까 그 할머니는 이 놈만큼은 절대 못 준다 하고 말뚝을 빼시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발길로 채가지고 간이 떨어져서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얻고 남편까지 가셨대요. 남편까지 가시는 도중에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식민지 조선 수탈의 상징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은 전라도 지역 첫 사무소를 영산포에 열고 토지를 관리했다. 설립 직후부터 수운이 편리한 나주 일대 토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후세는 경무당국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 답사를 시작, 본격적인 토지 조사에 나섰다.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건을 변호하겠다는 자기 실천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후세 다츠지 활동에 대해서 총독부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빨리 동척과 농민의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 중재를 통해서 어떤 토지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후세 다츠지가 한국을 방문했던 거, 그래서 토지 조사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총독부의 일종의 그 위협으로 가해졌었고, 어떤 그 빨리 소장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영산포는
전남 내륙 지방이 형성된 최초의 식민 전초 기지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공산면 토지 매수 물량은 당시 전남에서 수탈한 토지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조선 농민들의 생활상을 목격한 후세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이라 주장하는 조선 근대화론의 모순에 분노했다. 그는 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운동을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규정했다. 예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무장한 후세는 총독부 정무총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선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私が今必ず成功したいと思っている三米増殖計画は前任者による12カ年の継続事業として立案されたもので、朝鮮民族の幸せに向けた大掛かりな事業です。増えたサンマイは日本に流入されており、その代金は日本人の私腹を肥やしているだけです。朝鮮人は少なくてもその利益を享受できていないと思っています。 당시 후세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압과 횡포를 거부했다. 정의로운 약자를 위한 투쟁을 위해 자유법조단을 결성하고 조직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나갔다. 누구를 침략하지도 누구에게도 침략당하지도 않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자 일본 치안 당국은 후세에게 적색 변호사라는 낙인을 찍고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는 치안 유지법에 의해 사상과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는 시기였다. 후세는 이런 치안 유지법 위반 변론에서 일본 제국주의 권력의 핵심인 당시의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 결과 그 역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번이나 투옥도에 실형을 언도받았다. 1932년 최종심 공판 결과 변호사직 제명 처분까지 내려졌다. やはり、その当時ですね、日本政府、日本の当局者のですね、目から見ると布施という弁護士が、やはり邪魔であったと。何も日本共産党の弁護を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て、さまざまな社会運動の弁護支援をしたというそういう非常に大きな存在であったわけですね。だからこそその、彼のその活動をやめさせね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そのよ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후세는 궁핍한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무료 변론을 고집해온 그에게 자신을 위한 저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후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부인은 생계를 위해 조선인 하숙집을 운영했다. 후세에게 도움을 받았던 조선인 유학생들은 자진해서 그의 하숙생으로 들어갔다. 布施の家に私子供でどこどこ行くと布施の家の隣にこうちっちゃい離れがあって、そこに韓国の学生さんたちが入ってて、で窓から「こんにちは」なんて言ってくれたのを覚えてますよ、子供の時。 어려움에 처한 후세와 그를 돕는 조선인, 그들의 유대는 더욱 돈독해졌다. 牛乳配達をやってた韓国の学生さんが布施の家に毎日2合ずつかな、毎朝牛乳を入れてってくれたと。ただでですよ、貧しい学生さんが。 경제적인 고통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당시 교토대 학생이던 셋째 아들 후세 모리오의 죽음이었다.
모리오는 톨스토이의 존칭 표기를 붙인 이름으로 아버지 후세 다치지와 같이 톨스토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청년이었다. 종전 직전 전쟁 반대 운동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모리오는 교토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治安維持法というもう世界で最も悪い法律だって告発して、そして結局自らが治安維持法で捕まえられて獄中に2年くらい入れられ、で息子が今度は拷問死を遂げると。でこれはもう本当に無念だったと思います。 당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던 후세는 아들의 변호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철정에 달했던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끝이 났고 식민 지배 역시 마침내 그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다수 일본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청한론이나 타라 입구론과 같은 왜곡된 역사 인식은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부 우익 세력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여기에 동조하거나 자극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급기야 이 위험한 역사관은 교과서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세 다츠지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오쿠보 거리. 코리아타운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막걸리는 일본인들에게 환영받는 고급술로 변신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 후 폐허가 된 도쿄에 남게 된 조선인들의 삶은 피폐했다. 제1조선인들 가운데 70%가 막걸리를 몰래 빚거나 엿을 제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우리 어머니도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살아나가지 못해가지고 밀주로서 겨우 목숨 붙이고 있을 때입니다. 48년대 한 40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체포당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후세는 자유법조단을 재결성해 다시 민중 앞에 섰다. 조선인諸君は祖国を日本帝国の植民地にされ流浪の民となり強制連行等で今日に至っている。その日暮らしでなけなしの金で命をつなぐうちにどぶろくに活路を見出したのである。どぶろくは値段が安く五臓六腑に染み当たる。 후세는 막걸리를 몰래 만들어 판 조선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조선인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비난했다. 제1조선인에게 직업을 줄 것과 생활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권리 획득 투쟁에 전력했다. 이제 45년 이후에 그 일련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 그리고 그 전후 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어떤 의미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 신주쿠 일대. 전후 신주쿠 일대 직업안정소 광장에는 매일 수많은 노무자들이 모여들었다. 굶주림을 해결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루 일당 240엔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무자들의 굶주림이 분노로 바뀌어 폭동으로 번졌다. 당시 18세였던 제1조선인 고사명은 무리 속의 한 명이었다. 私の本名は金天さんって言うんですけど、金天はいるか金天はいるかどこにいるかっつってね、もう警察中にその大声張り上げて周り中を怒鳴りつけてるわけ。それが近くにまで聞こえてくるような人でしたけどね、こうやってね抱きかかえるようにねしてくれて、それで警察署から外にもまあいっぱい何百人も人がいましたけど連れて、出て助けられたんですけどね。 폭도들에 휩쓸려 체포된 그를 어둠 속에서 구해준 이가 바로 후세 다츠지였다. 후세와의 만남을 통해 고사명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깨닫게 됐다. 훗날 그는 그때 느낀 제1조선인의 심경을 글로 발표해 일본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日本人は朝鮮が困っている時助けてくれようとしなかった。じゃが今は日本が困難に見舞われている時だろう。困っている時は誰とでも助け合うのが人の取る道じゃろう。この人の道を踏み外したら朝鮮の解放もありやせん。解放されたというからには困っている人を助けてこそ本当の解放というものになるんじゃないのか。 1982년 그의 글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역사 교과서가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면서 그의 글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일본 전역에서 2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유법조단. 일본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후세 다치지에 의해 시작된 이 모임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의 반기를 들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관을 저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송도한 子どもたちに教える教科書の中でもいやあの戦争は侵略ではない、日本はむしろアジア諸国に対していいことというかですね、近代化をしようと思ったとかですね、言ってみれば我々からすれば誤った歴史認識の下での教科書が作られて、それが文部省のですね認可を受けて、それこそそれを見て子どもたちが勉強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状況がかなり増えてきたんですね。これはダメだろう、これは危ない。 최근 일본에서는 헌법 구조 개정을 요구하는 등 과거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진 이들이 늘고 있다. 자유법조단은 이에 맞서 헌법 구조를 개정해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현대판 정한론 부활을 규탄한다. 전쟁 도발을 금지하기 위한 헌법 구조. 이를 널리 알리고 지키는 것으로 후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そういう自分を身に危険をさらしてまで、戦争反対平和問題について、全面的にですねご自分の考えを貫き通したという意味では非常に尊敬するし、その精神はやはり今私たちの自由放送団のこの平和活動とか人権活動にも結びついているというか、一つの一歩の大きな流れとして続いている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これは私たち戦後の後輩であってもいつも自覚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과 조선, 민족을 넘어선 화해와 연대 가능성을 전 생애를 통해 실천한 후세 다치지. 그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아직 후세 변론은 끝나지 않았다. 自分の一生は自分で締めくくりをつけられない。誰かが引き続いてやってくれるような仕事をすればいいんだ。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민중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했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 그는 일본인으로서의 원죄를 수용하고 전 생애를 걸고 조선 민중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세 변호사의 이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무엇일까요? 100년 전 잘못된 시작으로 남은 상처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새로운 100년, 진정한 화해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조선 민중의 버시자 동지였던 후세 다츠지. 그의 일생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